이번에는 1차 미분 방정식 전기 회로 분석 마지막 네 번째 RC 회로 분석 외력이 0이 아닌 강제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Circuit analysis, external forces, forced response. 우리는 forced response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로 분석이죠. RC 회로 중에서 forced response, 강제 응답은 스위치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위치가 T equal 0일 때 스위치가 close, on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C 회로의 C, capacitance, C, capacitance.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 이 정전 용량은 전류가 불가능한데 전압이 어떤 변화율을 가지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 용량의 회로 분석은 뭐죠? 전류 관점이라는 거죠. 전류 관점. 전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분석한다. 어떤 전류 관점일까요? 점 A에 대한 전류 관점이죠. 점 A에 대한 전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로를 전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스위치가 ON 작동이 됐습니다. 그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A 관점에서 전류는 저항은 그 다음에 아래로 흐르고 캐패시턴스도 전류가 아래로 흐릅니다. 전류의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각 소자의 부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플러스 R 마이너스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점 A에 대한 전류 관점이니까 A를 중심으로 해서 I라는 전류가 들어가죠. 들어간다. 플러스. 여기는 나오죠. 전류 저항 방향으로 나온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전류도 점 A의 관점에서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C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전류의 관점이니까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되죠? 네,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뭘로 합니까? 전류 방향. 그 다음에 소자의 부호. 그 다음에 점 A에 대한 전류 분석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전류의 관점,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전류의 법칙은 점 A에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걸 적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점 A에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하는데 점 A 들어가죠. 플러스 라지 I. 점에 나오죠. 마이너스 IR. 다시 나오고 라지 C.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공학은 항상 이 마이너스 부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정리해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C 플러스 IR 플러스 large I 이렇게 정리해서 쓰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을 이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는 우리가 이 위에서 적은 것처럼 이제 C dv dt 플러스 IR R분의 1 v 시간의 함수 그리고 여기에 large i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초기 조건 전압은 스위치가 열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초기 전압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운동 방정식. 그러면 이걸 미분 방정식 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맨 앞에 미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1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dv dt 플러스 rc분의 1 v 시간의 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를 c분의 i 이렇게 하고 복잡하니까 우리는 large f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치환을 하죠. 우리는 복잡하니까 치환을 하겠습니다. a는 rc분의 1이라고 치환하고 f는 c분의 i라고 치환을 하면 보기 쉽게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회로 분석의 강제 응답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이 세 개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미분이 없는 것 small v 전압의 시간의 함수는 전압의 복소수 함수로 바뀐다. 그래서 large v로 바뀌는 거고 1차 미분은 여기 S1이 보이신가요? S1 S large vs 마이너스 S의 제로승 그리고 초기 조건을 적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large F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이 숨어있는 1이 나타나죠. 1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미분 방정식 대신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적어볼까요? S large vs 빼기 v 초기 조건 플러스 RC분의 1을 A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A 그리고 large vs 이고 F 그 다음에 S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상태에서 됐으니까 요 초기 조건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S 플러스 large A large vs equal F S분 1이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복소수 분수 함수는 F가 있는 상태에서 S분의 1 그리고 S 플러스 A분의 1 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보시면 분모가 2차죠? 그리고 실근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부분분수 형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부분분수 형식 partial fraction이라고 하는데 partial fraction. 자, 우리의 복소수 함수는 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바꾸는 것을 부분분수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B, 우리가 미지수가 여기에 B, C가 미지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B를 위해서는 첫 번째 B의 분모를 양변에 곱한다.
B의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S죠. S VS를 곱하면 F S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고, 여기다 F 중괄호 열고 S를 곱하면 B 플러스 S 플러스 A분의 C 이가 나오죠. 두 번째, B의 분모를 0에 근을 대입한다. S 이꼴 0이니까 막바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냐면 S 이꼴 0을 대입하는 거죠. S 이꼴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F는 없어지죠. F, 여기 F 삭제가 됩니다. 0 대입하면은 S가 0이니까 이 전체가 다 0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따라서 B는 A분의 1이 나옵니다. B는 A분의 1. The for C. C도 같은 방법으로 1번 뭐를 곱하죠? C의 분모를 곱합니다. 양변에. 분모를 양변에 곱한다. 두 번째로는 C의 분모 이꼴 0에 근을 대입한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플러스 A, C의 분모를 곱했죠. 그래 나온 결과가 F 곱하기 S분의 1이 남고, 우변은 B항에 S 플러스 A를 곱하고 C항에 분모를 곱했으니까 C만 남게 되죠. 거기에 S 이꼴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은 요 부분이 0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FF는 지워지고, 따라서 C는 S분의 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VS 이꼴 F, 그리고 B도 A분의 1, C도 A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A, 그래서 플러스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분의 F 중괄호 열고 플러스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A분의 1 되죠. 그래서 AF가 뭐냐 하는 것을 봤더니 A는 RC분의 1, F는 C분의 I. 그래서 이 C 없애주니까 RI. 공급 전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급 전압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환. 우리의 전압의 복소수 함수를 역변환을 하면 우리가 찾는 전압의 시간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VS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S분의 1은 1이죠. 그리고 S 플러스 A분의 실근을 가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A, T 이렇게 라플라스 역변환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시간의 함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함수를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간이 이꼴 0, 그래서 t 이꼴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지수에다가 0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수, 자연지수에 0이 되면 이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1은 0이 되겠죠. 우리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시간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분모를 말하죠.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전압이 최종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로축은 시간 무한대로 가고 세로축은 전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 공급 VS의
해당하는 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 그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 T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RC 회로의 Forced Response에 대해서 강제 응답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